안녕하세요. 파파앤슨의 파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롯데 렌탈이 어제 오늘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롯데 렌탈의 공모주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롯데 렌탈도 그렇고 HK 이노엔도 그렇고 크랩톤도 그렇고, 크랩톤은 지금 오늘 상장을 했는데 보니까 역시나 고평가다라는 생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퍼가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게임 업체 이거는 지금 5천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 업체에서 25조 정도, 퍼가 한 5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정가로 본다 치더라도 25조가 아닌 20조 정도, 20조 정도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20% 정도 하향이 되는 거죠. 그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면 한 뭐 40만 원 정도로 저는 보는데, 40만 원에서 40 조금 더 주면,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49만 원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45만 3천 원, 좀 올랐어요. 4만 4,500원이 4,000원에 올린다. 49만 원이거든요, 공모가가. 그리 보면은 10% 내린 거잖아요. 45만 원도 상당히 이제 이건 처음 나온 거니까, 신생으로 처음 오픈된 거니까 공모가 된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는 그 어떤 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제가 봤을 때는 40만 원 정도 보는데, 지금 현재 크랩톤의 어떤 그 향후의 어떤 신규 오픈되어 있으면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45만 원이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와 이제 둘째 치고, 최근에 이제 공모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공모주 시장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셀러 시장이라 이거죠. 사는 사람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셀러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받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셀러라는 거는 그 공모하는 회사,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중개하는 어떤 주관사들이 뭐 수수료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더 셀러 마켓에 가까웠기 때문에 좀 거품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공모라는 걸 통해서 어차피 회사는 그 자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공모가 자체에.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정권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이 그거를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너무 높다는 기준이 어떤 뭐 정형화된 어떤 가치를 매기는 툴에 의해서 가치를 매긴 게 아니고, 어떤 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령 뭐 에비타를 이용해 가지고 현금 가치 위주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 되면 PBR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통 일반적인 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퍼로 하지 않고 뭐 에비타라든지 PBR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떨 때는 뭐 경제적 가치로 한다든지, 아니면 비교 대상을 뭐 해외 뭐 어떤 업체들로 한다든지, 그 좋은 애가 이제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건데, 카카오뱅크도 사실은 뱅크인데 핀테크 업종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퍼가 150이 되고 뭐 너무 그런 가치에 어그러지면은 그거는 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최근에 이제 정권거래소라든지 금융감독원들에서 좀 터치를 해가지고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어요. 한 10% 정도. 그래서 그런 거는 누군가는 뭐 시장을 왜 관여를 하냐 이러지만, 적절한 관리가 없는 시장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그런 시장의 어떤 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 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논리는 무제한이거든요. 무제한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의 일정 부분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그 시장에서 제어를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뭐 시장에 관여를 한다. 시장은 무제한적으로 오픈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룰을 셋 메이킹 해주고, 그 다음에 과열이 됐을 때는 적정하게 조정해서 중개 역할을 해주고 중재 역할을 해주고,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러 마켓이라 이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셀러 마켓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롯데 렌탈 오늘 내일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잠깐 고민도 했지만 하진 않았어요. 하지 않을 계획이고, 그래서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는데 뭐 많이 낮췄다 이러더라고요. 뭐 기재 정정 이렇게 다트에 들어오면 공시 내용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뭐 기재 내용을 보면은 기재 정정을 했다 이렇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권신고서 발행 조건 확정에 대한 지분 정권신고서를 한번 볼게요. 보면 이게 모집 확정 금액이 59,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권신고서 상에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청약기일은 뭐 어제 오늘이고, 납기일은 12일이고, 청약 공고일 9일이고, 배정 공고 뭐 8월 12일을 한다 내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과연 이 59,000원 금액이 적당한지 안 하는지. 그럼 NHS도 하고 투자증권에서 KB 그리고 미래에셋도 하고 이렇게 공모를 하네요.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쭉 어떻게 뭐 우리 사주조합에도 뭐 일정 부분 넘기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다음에 뭐 일반 청약 어떻게 하고 59,000원을 가지고 과연 이 59,000원이 적당한지 아닌지, 선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통 뭐 증자를 하잖아요. 뭐 하기 전에 이제 증자를 하는데, 증자에 대한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증자를 하는데 신주의 권리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데 720만 주를 유상증자를 한대요. 그래서 5천만 원. 그래서 증자 전에는 2,900만 주고 7천만 주 하게 되니까 3,600만 주, 3,600만 주 정도가 되네요. 사실 이게 중요하죠. 3,600만 주. 주당 3,600만이에요. 3,600만 주. 3,600만 주고 3,600만 주에 59,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59,000원이면 이게 시총이 얼마나, EV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6만 원에 3,000,
그래서 3,600만 주인데 대략적으로 3,600만 주에 59,000원을 하게 되면 2조가 되는 거예요. 2조. 뭐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고 작다 하면 작다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이 금액이 맞을 건지. 근데 그러면 이 회사를 봐야 되잖아요. 이 회사의 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 회사를 한번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잖아요. 얼만큼 장사를 잘했는지 하는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제끼고 지금 이게 영업 작년 분기말 기준으로 해서 분기말 기준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나? 사업 보고서를 볼게요. 기준으로 뭐 다른 건 다 제치고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잖아요. 실질적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영업 수익이 2조 2,520억이래요. 작년에. 네. 렌탈 뭐 이거 하는 회사가 주로 이제 자동차 렌탈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영업이익이 1,590억이 나왔어요. 1,590억, 1,600억 정도 나왔죠. 1,600억이 나왔고 이 비용들이 그 영업 외의 비용들이 조금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손각비 크게 뭐 기타 손익도 있고 기타 손익이 좀 많이 잡혔네요. 그러면 재작년에 당기순이익을 보면 재작년에는 280억이래요. 280억. 올해는 410억이에요. 당기순이익. 근데 410억에 2조 가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뭐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퍼 기준으로 50이거든요. 50배의 가치를 가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살짝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손익, 기타손익이 조금 많이 빠지기는 했네. 60억으로요. 근데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뭐 3천에서 2,800에서 4천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좋아요. 30% 정도, 35% 정도 업사이드가 이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업사이드가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성장률 측면에서는 뭐 한 40% 정도 이렇게 된 걸로 하는데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퍼를 보면 50 정도 되거든요. 50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SK 렌트카를 비교 기업을 SK 렌트카를 한번 보자 이거죠. 거의 업원 비슷해 할 거예요. 이 업종 자체가 영업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억이 나왔는데 2조짜리예요. 근데 SK 렌트카는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1조예요) 2021년 예상 SK 렌트카의 매출은 1조 정도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870억.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400 정도 돼요. 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것도 400이에요.
400을 예상하고 있어요. 2012년도 아까 비교를 하면 이거는 한 8,600억 정도, 8,600억. 이거는 한 800억에 또 중간에 뭐가 부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영업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200억 정도 남겼는데, SK 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1,590억이잖아요. 딱 2배네요. 2배. 2배 정도 되네요. 2016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2배 정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이 한 400억 정도 된대요. 딱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SK 렌터카에 뭐 이래저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뭉치더라도 한 2배 정도 되는데, 여기서 SK 렌터카는 지금 퍼 수준이 20 정도 되는 거예요. 20 정도 되는데, 이거는 롯데 렌탈은 50을 넣어놨어요. 19,000원인데 무슨 차이죠? 그러면 SK 렌터카보다 시장 지배력이 높고, 롯데 렌탈이 SK 렌터카보다 시장 지배력이 높고 프리미엄이 있다. 올해 또 더 1분기엔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걸 보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분기를 한번 볼까요? 분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보니 연결 재무제표를 봅시다. 뭐 다른 사항들도 제가 모르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작년 동일한 분기하고 계산을 해보니 영업 수익은 차이가 없어요. 3분기 3월달까지. 그러면 5,410억, 올해는 5,880억. 영업이익은 조금 늘었네요. 330억에서 500억. 비용을 많이 줄인 건가요? 비용을 많이 줄인 건 아닌데 그냥 영업수익이 조금 늘었네요. 그 차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분기 순이익이 75억, 그 다음에 180억.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180억으로. 180억이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진 거는 확실해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작년에는 또 코로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게 과연 SK 렌트카도 좋아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SK 렌트카도 분기별로 보면 3월 분기별로 보면 SK 렌트카도 매출액이 작년 나오네요. 분기를 보면 SK 렌트카도 더 좋아졌어요. 2020년 3월에 2,000억인데 2,486억. 뭐 그렇게 다 도와진 건데, 그러면 SK 렌트카는 퍼가 어떻게 돼 있느냐? 20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 20 정도. 수익에 대해서 20. 당기순이익이 180억이고 330억, 2021년 33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아까 거기도 보니까 180억에 뭐 해서 대략 한
80, 48, 32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근데 이거는 퍼가 20 정도 형성이 돼서 시총이 얼마냐면 6,200억이에요. 6,200억. 근데 롯데렌탈은 2조 1천이거든요. 한 2배 정도 발륨 차이가 나는데 2배 발륨이 나면 1조 2천이잖아요. 1조 2천에서 조금 뭐 선도업체라는 뭐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준다고 치다 하더라도 1조 5천. 1조 5천이면 1조 5천이면은 할인이 지금 현재 59,000원에 1조 5천이잖아요. 2조 1천이잖아요. 2조 1천에 59,000원이니까 1조 5천에 나르기 3,600만 주를 하면 4만원 정도. 59,000원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과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왔다 갔다 뭐 10% 정도는 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 SK 렌트카에 비해서 퍼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공유경제라든지 이러한 뭐 그 외에 어떤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반기 3분기의 어떤 발전성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1조 5천 정도는 되는데 너무 높게 평가가 돼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다른 저보다 다른 그 속속들이 아는 다른 또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표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고, 좀 더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